네,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당국이 물을 뿌려 진화한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이 리튬은 물과 닿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는데 왜 물을 뿌렸냐는 겁니다. 신진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신 기자, 결론부터 얘기를 해볼까요? 네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최선이었다.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.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. 네. 이 구조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. 불이 난 공장은 1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불이 난 곳은 3동의 2층입니다. 화재 초반에 이 소방당국은 옆 건물로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건물 주변에만 물을 뿌렸습니다. 네. 그런데 어느 정도 리튬이 연소가 되고 열폭주가 멈춘 다음엔 불이 난 곳에 물을 뿌렸다.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네, 그러면 소방에서는 물을 왜 사용했다고 합니까? 먼저 일단 대부분 연소가 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를 했습니다. 그리고 현장에 있던 것이 리튬 원료가 아니라 이 완제품 배터리라는 점을 계산을 했습니다. 네. 리튬 자체가 적게 들어갔고 또 잘 폭발하는 분말 형태는 아닙니다. 리튬이 포함된 액체를 적신 종이를 말아놓은 형태인 겁니다. 이 정도면은 건물이 붕괴되기 전에 이 물로 끌 타이밍이 됐다고 판단을 한 건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네. 대원들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분들 보호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물을 뿌려서 끄는 방법이 맞았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진화 과정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? 네, 이 공장 안에 뭐가 들었는지, 배터리는 뭘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점을 가능성을 살펴서 고려를 했다면 현장 판단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 네.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대목에서 구멍이 드러납니다. 현행법에서는 이런 금속 화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소방당국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건 그동안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.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네요. 네, 국내법에서는 이런 금속 화재가 이 화재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정의도 없고요. 또 소방 시설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. 새로운 소화액을 만들어도 그거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준조차 없는 겁니다. 네. 소방청 내부 지침에 금속 화재가 등장하기는 합니다. 하지만 부실한 수준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신진 기자였습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